이차 저차 의차입니다. 저 4 시리즈 타고 있는데 큰 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쪽은 BMW 630i GT 모델, 가격은 8,100만 원이고요. 이쪽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지금 가격은 절반인 5,20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차들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한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떤 차일지는 딜러들의 차 설명 먼저 듣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GT 먼저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패밀리카라고 해서 굉장히 좀 투박하고 저 옆에 생긴 녀석처럼 저렇게 뚱뚱할 필요가 있나. 세단의 세련미랑 그리고 SUV의 공간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말이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디스커버리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모비 김하늘입니다. 사실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패밀리카로 쓸 SUV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할지 모르지만 연애를 할 때는 정말 센스 있고 위트 있고 재미있는 남자를 만나야 하지만 결혼을 할 때, 가족이 될 때는 믿음직스러운 기본에 충실한 녀석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녀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딱 맞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도 좋습니다. 신차 가격 1억인데 지금 딱 절반입니다. 그거 알죠? 차는 설명만 듣고 사면 안 돼요. 그렇죠. 차는 역시 타봐야 합니다. 잠시만요. SUV를 타는 저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시승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같이 오세요.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SUV를 타고 있는 27살 오수민이라고 합니다. 그거 알죠? 네. 그거? 달리는 신우이가 제일 무섭다고. 아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타러 갑니다. 저희는 먼저 디스커버리 5에 탔습니다. 출발하면서 차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3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V6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디스커버리 5입니다. 랜드로버가 보통은 SUV의 명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서도 살짝 민망하게 요즘에 하도 고장 이슈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차를 랜드로버 고를 때 좀 주요한 팁 하나 드리면 네. 얘가 지금 주행거리가 2017년식인데 78,000km예요. 그러면은 아주 짧진 않습니다. 랜드로버랑 레인지로버는 이런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녀석을 사시는 게 좋아요. 주행거리 아주 짧은 거는 저 못한 거거든요. 수리 안 들어가가지고 못한 거예요. 네, 진짜로 대기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수리 대기기간도 길고 들어가서 부품 공수하는 것도 갖고 있질 않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대형 SU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2열에 앉아 계시지만 뒤에 3열도 있어요. 3열도 있고 3열도 그냥 뭐 명목상으로 넣어 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탑승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좀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것 같다, 차가. 네. 그런 느낌이 있지만 맞아요. 실제로 내부에 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들어가 있는 전자장비가 시트 조절하는 것들, 발렛 모드, 후석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조정을 1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열에 보면은 아마 등받이가 전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와. 그리고 뒷열에도 우와. 센터에 보시면은 뒷열 센터에 보시면은 통풍을 튈 수가 있습니다. 뒷열 시트에도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앞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이거를 앱을 깔아서 핸드폰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뒷자리 리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네. 큰 차, 그리고 가족과 함께 탈 차를 고른 거기 때문에 뒷자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기한 거, 저희 정면을 나타내는 카메라가 여기 한 대 있는데 처음으로 두 분이 같이 안 잡혀서 제가 카메라를 뒤로 당겼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양쪽 공간이 넓다라는 거고요. 뭐 다리 전혀 불편하지 않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도 있어요. 우와. HDMI 포트를 연결을 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뒷자리에 계시는 분이 후석에 모니터가 달려 있죠. 그쪽에 내가 저장해온 어떤 저장 매체를 어머. 통해서 USB로 입력을 하면은 거기서 각자 보고 싶은 것들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니터 뒤에 화면이 있는 거 네. 애기들 있는 집 아닌 이상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스마트폰 보고 다니고 태블릿 보고 다니고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으로 보면 되는데 노트북을 굳이 HDMI를 연결을 해서 이걸로 봐야 되나?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다익선. 그쵸. 기왕이면 많은 나오지 거보다 마. 낫다. 예. 없는 거보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 그죠, 나는 그죠. 모니터도 있어. 내 차에 모니터 몇 여러 개인 줄 가지. 알아? 그리고 이어서 가자면 뒷자리에 네. 그 의자 뒤에 주머니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주머니가 2단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와. 이 후석에 대한 배려. 자, 예. 이거 봐요. 나 이거 팔 기대면 부러집니다. 100%입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머리 대면
툭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사실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여기 밑에를 또 해가지고 이제 밑에 받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러니까 이게 더 밑에 있던 거. 옹색해 되게. 네. 옹색해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그렇고 다 저렇게 얇은 판때기 하나만 나와 있어서 아. 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 차의 메리트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차요. 네. 가격이 반값이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유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유지비 같은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어차피 3000cc입니다. 그랜저랑 똑같은 세금이 나갈 거고요. 수리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수입 브랜드를 논하든 간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차보다는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수리하는 비용이 더 높게 나갈 거지만 일단은 연비 부분에서 얘는 손해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차 자체가 무게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2.5톤이에요. 지금도 평균 연비 찍혀 있는 게 9.7입니다. 9.7. 디젤 차량인데 10을 못 찍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괜찮나요? 네, 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똑똑한 전략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꺼내놓고 네네. 그거를 설득을 한 다음에 장점을 깔아주셨어요.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워트레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 엔진하고 미션이죠. 보질병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뽑기 운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장이 없었고요. 반복적인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도 고장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네. 다른 차량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에서 디스커버리나 아니면 랜드로버, 다른 레인지로버 차량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4대에서 5대의 차량을 저는 비교를 합니다. 나오는 고질병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구입을 하는 편이고요. 그게 이 차의 고질적인 어떤 브랜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장이 났을 때 잘 고쳐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잘 안 고쳐주니까 그게 문제고요. 제일 자, 궁금한 거. 네. 가격이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는지. 중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호도거든요. 소비자의 선호도가 물론 감가라는 것은 신차 가격에 비례해서 가격이 떨어지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연이 나오는 현상이 있었고요. 전자장비에서도 에러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한번 깎이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요즘에는 너무나 빨리 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미디어에서 접하고 차량의 구매가 안 이루어지면은 감가는 그냥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예. 랜드로버도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차량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앞유리에서 물이 새는 애들이 많아요. 어머. 아니 무슨 와. 1억짜리 예. 차에서.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가격을 그만큼 받으려면은 본인들이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진짜 패밀리카로 쓰기에 우린 부족함이 없다. 소재를 너무 좋은 걸 썼고 정말 차대라든지 강성 들어간 부품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였어. 근데 여기 물 새면 뭐하냐고. 그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거예요. 그런 거 당첨이 되면 랜드로버 거들떠도 안 보게 되거든요. 정 떨어져서. 추해요. 정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이거 비슷한 차를 사실 때 디스커버리 5입니다. 이 차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앞유리 물 새요. 그 중고차 매장에서 몰라요. 아니 얘는 안 새요. 얘는 안 셉니다. 아니 차를 살 때 무슨 물 새는 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얘는 그걸 확인을 해야 너무 된다니까. 웃기다. 그래갖고 특약사항에 꼭 적으세요. 어머. 앞유리에서 누수가 있거나 혹은 비가 왔을 때 그 썬루프 컨텐 누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환불 사유가 된다라고 특약사항 여러분들 꼭 적으셔야 됩니다. 꿀팁이다. 예. 왜냐면 이거 딜러분들도 몰라요. 딜러분들도 비 올 때 차가 좋아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아시죠? 저분 차 팔러 오신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얘네가 트렁크 조작이 고장이 잘 나요. 얘는 트렁크를 딱 열면 윗뚜껑 딱 열리고요. 밑뚜껑은 가만히 있어요. 받쳐주는 게 있어, 짐이 흘러내리지 않게. 그래가지고 뚜껑이 위로 싹 열리고 밑에 여기 턱이 딱 있는데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양쪽을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완전 개폐가 돼버린다고 하면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짐이 뒤로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받쳐주는 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 장치가 애들이 좀 멍청해요. 동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보면은 이 차를 만드는 회사는 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공학도인데 전자 쪽은 아닌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까지 얘기한 걸 딱 종합했을 때 이 차는 원래 문제 진짜 많은 차인데 네. 내가 딱 문제 없는 차를 가지고 왔다. 그렇네. 근데 아, 문제 그렇죠, 많은 그렇죠. 문제 예, 많은 예. 차들 때문에 네. 감가는 많이 먹었다.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건질 수 있는 차예요. 이거는 뭐 진짜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주셔도 이 가격에 이거 가져가면 진짜 좋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차량이거든요. 취등록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죠. 네, 딜러님과 저는 내리고 두 분의 네. 진솔한 이야기 네. 한번 진솔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승차감 너무 별론데? 승차감 너무 좋아. 아 뒷좌석 불편한데? 왠지 그러네. 아이들이 살짝 이렇게 어. 머리 박으면 어.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아. 나 이거 해볼래. 얼마나?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네. 이게 차가 간지는 나는데 잔고장이 많은. 그러니까. 굳이 이게 뭔가 이런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잔고장 있어도 탈 것 같은데 실용성에서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에는 BMW 630i GT 모델 탑승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이 녀석은 2020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8,000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패밀리카 용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빠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로망카가 6GT예요. 또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메커니즘과 또 이 실용적인 부분 뼈 있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다. 뼈 있는 네. 이런 장점들을 설명해 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성능적인 장점보다 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네. 뭔가 시각적인, 기능적인 장점들 자, 먼저 설명 일단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안전장치에 대한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뭐 앞차 추돌 방지라든지 후측방 경고라든지 뭐 에어백 부분이라든지 뭐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안전 필수 요구되는 장치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이제 애플 카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재원이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면 올려놓으면 충전이 무선 됩니다. 충전.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육아 부분을 생각을 할 때 뒷좌석 부분에 대해서 승차감을 전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싶어요. 네. 뒤에 보시면 옆에 전동 시트로 뒤에 리클라인을 할 수 있는 게 5도 정도가 돼요. 뒤 시트를 뒤로 뺄 수가 있는 게. 오. 레그룸을 희생시키면서 뒷좌석의 공간을 음. 편의성을 좀 BMW에서는 제공을 했죠. 사실 저희 아까 전에 네. 디스커버리를 타면서도 이 전동으로 뒷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놀랐거든요. 네. 맞아. 근데 이것도 똑같이 되는 거네요. 네.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진짜로 가장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뒷좌석에서 애랑 우리 엄마가 탔을 때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수민이가 아까 디스커버리 탔을 때랑 그 어떤 포즈 자체가 달라요. 엄청 편해 보여. 편해. 엄청 네. 푹신하고 시트가. 조금 놀라운 게 네. BMW 차의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성능 혹은 스포츠성이거든요. 네. 네. 대신에 딱딱한 주행감을 단점으로도 꼽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이 차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강조하고 편안한 뒷자리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평소 우리가 알던 BMW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 편인 거예요. 그런. 다이나믹한 어떤 주행적인 성능이 좀 대표적인 BMW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6GT 같은 경우는 성향이 확실히 다릅니다. GT라는 약자가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거리를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이제 그란투리스모. 말 그대로 이 녀석의 성격 성향은 7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 플랫을 그대로 갖고 와서 차량을 좀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부분과 또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안락함, 공간감 이게 모든 거를 그쪽 방향에만 추구를 했어요. 여기 차 자체는 되게 땅에 붙어서 가는데 네. 천장이 너무 높아서 네. 좀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네. 되게 넓은 느낌. 네. 승차감이 완전히 다르네요. 자, 이쯤에서 저는 보고 있는 분들께 알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유래자분이 처음에 인사할 때 한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한 차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었죠. 마음에 안 드는 차가 이 차입니다. 맞아요. 아, 이 차요? 네. 아니, 처음에 제가 네, 디스커버리를 타보고 싶었어요. 아, 예. 호기심이 있던 차였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네. 그리고 이 차는 일단 BM을 제가 타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똑같은 BM? 제외 이랬는데 네. 타보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의뢰자분은 네. BMW를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왜요? 왜냐면 디자인이 네. 뭔가 벤츠는 점잖은 느낌인데 BMW는 뭔가 화나 있는 맞아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조금 싫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향만 보자면 이 차도 밖에서 보는 건 썩나 있잖아요. 네. 타보면 달라요. 부드러운 남자. 맞아요. 그쵸. 맞아요. 외곽 내유? 패밀리카의 용도로 놓고 봤을 때 편안한 승차감과 진짜 공간감은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를 놓는 순간 인생 질이 완전 180도 바뀌어요.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유모차 이런 거 때려 넣을 때 네. 차가 이래저래나 공간감이 없으면은 계산을 하고 넣잖아요. 네.
무조건.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해치형이다 보니까 엄청 크게 벌려요. 저 그거 궁금했어요. 네. 유모차를 네. 안 접어서 트렁크에 넣을 수 있으면 그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접어야 돼요. 근데 다만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네, 유모차를 넣을 때 이 네. 차는 넣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디스커버리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번쩍 들어서 나야 합니다. 실제로 높은 차 타시는 분들이 아이 때문에 샀다가 큰 차 살 때 그런 것들이 번거롭고 애 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그럴 번거로워서 수도 있겠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뒤에 타 있는 제가 뒷자리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디스커버리보다는 좁은 느낌이 있지만 분명히 뒷자리 넓어요. 발 쑥 들어가고요. 무릎 주먹 2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먹 들어가요. 2개. 어쨌든 디스커버리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가운데 팔걸이 있죠. 똑같이 얇게 내려오길래 볼품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단해요. 진짜 완전 지지가 딱 돼 있는 느낌이어서 디스커버리랑 똑같은 두께인데 왜 이렇게 지지가 잘 되지?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장점 충분히 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단점으로 가시죠.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 실내 레이아웃 구성이 5 시리즈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6GT를 갖다 놓고 5 시리즈를 갖다 놓고 둘이 비교를 해보면 실내가 동일해요. 다 넓은 거 빼고는. 넓은 거 빼고 이 디자인 자체에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5 시리즈를 타는 거냐 아니면 6GT를 타는 거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고 지금은 좀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잖아요. 크랙이 많이 가요. 금이 간다고요? 예, 크랙이 간다는 게 여기 화면이 많이 깨져가지고 이 버튼이 나중되면은 좀 고장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다 고질적이죠. 에어 댐퍼가 들어가면 뒤에가 많이 주저앉아요. 예. 뭐 주차 부분이라든지 또는 운행의 환경 부분의 요소로 인해서 고무 부치가 좀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뭐 파워트레인 쪽 요소는 좀 누유 부분,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근데 사실 GT 모델의 네. 단점 중에 하나는 디자인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외관이 좋은 건 알아요. 세단의 장점도 가지고 네. 있고 네. SUV의 그런 넓은 공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차체가 낮고 공간이 큰 차. 네. 하지만 누구나 알지만 그만큼 판매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도 그거를 내 차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저는 이거 살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추천하기엔 정말 좋은 차인데 네. 내가 사기에는 마땅치 않은 느낌이 살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적인 면.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건 좀 그렇긴 한 게 저도 이게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네. 뭔가 좀 애매하다. 이 차의 내비게이션 네. 음성 인식 기능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이걸 사용하시나요?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제 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내비 틀어봐. 나오죠? 아니 제자리에서는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해보세요. 네. 주소를 국회의사당으로 가자. 다시 시도하시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국회의사당으로 갈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다시 이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하신 거. 엄청난 단점을 찾아낸다. 맞아. 근데 이 그 음성 인식 기능 단점은 사실 지금 의뢰자분이 원래 타고 있던 차에서 겪고 있던 거여서 맞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 차를 8,100만 원을 주고 샀을 때 네. 현금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네. 나머지 유지비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운전의 어떠한 경력에 따라 움직이는 게 보험료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차값의 0.7%를 계산하시면 돼요. 7% 그리고 지역공채 1%를 더하시면 되겠죠. 네. 뭐 아까 전에도 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BMW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스펜션 시스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의뢰인님께서 운행을 하셨을 때도 편안하게 좀 약간 익사이팅한 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차를 탄 건지 소파 위에서 TV를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극한의 어떤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해치백도 아닌 또는 SUV도 아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롤스로이스 그냥 빤때기를 때릴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애기를 위해서. 애기를 위해서. 네, 우리 애기를 위해서. 네, 미래 애기를 위해서. 디스커버리는 되게 뭔가 좀 투박해 보이고 조금
뭐라 해야지 약간 투박하면서도 약간 조금 멍청해 보이는 맞아. 어, 멍청하지. 약간 좀 무식해 보이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음. 하면 이 차는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약간 고급스러워. 고급스럽고 승차감 진짜 좋고. 좀 약간 젠틀하다.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젠틀한 남자 이런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이 차는 BMW 같지 않아. 맞아. 약간 내부는 그 어떤 벤츠가 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맞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 굳이 이 가격에 가격이 문제야 이거는. 음, 한 만약에 이 차가 중고차로 한 6천만 원대 중후반이었으면 똑같아. 나도 어. 나도 아 생각해 볼 수 맞아. 있을 것 같아. 네, 저희 이제 모든 시승을 마쳤습니다. 지금 안에서 살펴보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꼭 짚어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라고요? 5,2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 하셨죠? 8,100만 원입니다. 네, 3천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어렵네요. 아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퇴근합시다. 제가 처음에 자신 있게 말했던 그 차가 아닌 이 차입니다. 아~ 근데 처음에 분명히 네. 디자인 아, 별로, 별로. BMW 싫어, 너무 싫어. 큰 차 좋아, 네. 와 랜드로버 타보고 싶었어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타보고 싶다, 신선하고 했는데 아, 타면서 들었던 그 충격적인 얘기들. 아, 장고장, 물이 장고장. 샌다, 무쇠고. 멍청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아, 뭔가 내가 이 차가 고장나면 탈 수 없다? 아, 그건 음.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고 아기 계획이 없었으면 저는 무조건 이 차를 했을 것 역시 같아요. 패밀리. 애기 계획이 없었으면. 네. 아. 이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아, 내가 이 차를 내렸을 때 그 의외성에서 오는 섹시함이 저는 그게 매력적이었는데 후세를 생각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차를 타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내 차를 자랑하고 싶다, 욕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래 나가는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이요, 곧 시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 잠깐, 이게 디자인이 좋고 아이를 계획이 있으면 이 차다. 그니까 잠깐, 내가 지금 잘 들은 거죠? 지금 잘 들은 거죠? 그냥 내가 자꾸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차를 좋은 걸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진짜로.